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윤성훈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테라폼을 이용한 NCP 인프라 만들기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테라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라는 네이밍으로 많이 불리고 있고요. 요 분류 안에 이제 테라폼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테라폼처럼 이제 인프라 레벨의 디플로이먼트를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들도 있고요. 뭐 제가 일전에 이제 패커라는 거, 내 서버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패커라는 도구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패커도 이제 IAC의 도구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인프라 레벨 위에 이제 설치가 되게 될 여러 소프트웨어 레이어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CM 툴들, 뭐 앤서블이나 챕이나 퍼펙과 같은 것들도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베이스로 인프라를 정의하는 이런 분류 중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는 코드 버전 관리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사용하여 이제 명시적인,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는 코드 형태로 이제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인프라가 코드를 통해 정의되므로 이제 인프라와 서버를 표준화된 패턴을 사용하여서 이제 배포하고 패치나 버전 업데이트 그리고 복제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여러 플랫폼의 구애 없이 동일한 인프라 구성을 매칭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제가 뒤쪽에 사용하게 될 데모 TF 파일 조금 잘라서 가져왔었고요. 요런 TF 파일, 코드 베이스로 정의되어 있는 TF 파일을 이용을 해서 이제 테라폼이라는 툴로 이제 NCP라는 여러 리소스에 대해서 이제 자동화 코드로 이제 디플로이 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럼 이런 코드 형태의 인프라 관리의 어떤 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AC로 인프라 리소스를 구성했을 때 이제 셀프 서비스 형태로 인프라를 서비스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셀프 서비스라는 말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IT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하셨을 때 이제 인프라에 대한 관리자에서부터 그 윗단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자까지 이제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서 이제 서비스를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그 IAC를 이용을 해서 인프라 레벨에 대해서도 이제 코드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도 어떤 IT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있어서 뭐 불가능은 아니다 라는 게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셀프 서비스 형태로 인프라를 서비스화 가능하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빠르고 안전하게 리소스를 증설 및 복구가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뒤에 이제 데모 TF 파일에 나오겠지만 이제 인스턴스가 만약에 한 개가 생성이 되어 있었을 때 이제 카운트라는 변수를 2로만 바꿔주셔도 기존에 디플로이 되었던 인프라에 대한 어떤 터치 없이 이제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인프라를 늘릴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인프라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이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코드 변경을 통해서 이제 테라폼 플레인이나 어플라이라는 서브 커맨드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이전의 상태로 복구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이제 명시적인 코드 형태 관리를 통해서 문서화, 버전 관리가 손쉽고 서비스 영향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뒤에 나오는 말일 텐데 실질적으로 테라폼을 사용하면서 이제 제일 좋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리얼 환경에서 인프라에 대한 변경 전에 이제 서버 커맨드인 플랜을 이용해서 실제 역량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 가능하다라는 점이 이제 좋은 부분이고요.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제 2017년도 데브옵스 리포트라는 곳에서 이제 가져온 그림인데요. 뭐 데브옵스 툴들, 뭐 IAC를 포함하는 데브옵스 툴들을 사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 21% 정도의 시간 타임 절약이 가능했다라는 거고, 이 절약된 시간을 이용해서 44% 이상의 어떤 새로운 업무에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할 수 있었다라는 게 실제로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걸 제가 따와봤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각 클라우드 플랫폼마다 이제 코드 레벨로 리소스를 정의하는 툴들이 다 존재를 하고요. 뭐 AWS의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이제 구글에도 클라우드 디플로이먼트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 벤더사마다 제공을 하는 툴들도 분명히 좋은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존재를 하는데, 일단 단점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벤더사에 락인된다는 거, 다들 뭐 예상하셨겠지만 락인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근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각 벤더사마다 새롭게 출시되는 어떤 상품들에 대해서는 테라폼이 지원되기 전에도 이제 이런 락인된 상품, 그러니까 디플로이먼트 툴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라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테라폼은 플랫폼에 대한 구애 없이 언제든지 다양한 플랫폼에서 내 인프라를 디플로이먼트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제 테라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볼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인프라를 코드화해서 관리 및 버저닝이 가능하고요. 실환경에 적용 전에 테스트 기능, 테라폼 플랜이라는 서브 커맨드를 이용하셔서 이제 실 리얼 환경에 적용 전에 서비스 영향도를 사전에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테라폼 플랜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플러스 되는, 여기 이제 플러스가 이제 실제로 새롭게 생성되는 리소스에 대한 표시고요. 마이너스는 이제 디스트로이 되는, 삭제되는 리소스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물결표 같은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아래쪽 그림은 이제 실질적으로 리소스가 생성되는 거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따와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테라폼의 특징이라고 말을 하면 코드 베이스로 정의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플랜을 통해서 이제 리얼 인프라에 대한 적용 전에 사전 테스트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마다 리소스에 대한 디펜던시가 다 존재를 합니다. 그 디펜던시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테라폼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이제 이용을 해서 디펜던시에 대해서 이제 무리 생성하는데 문제가 없이 이제 생성을 인프라를 디플로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인프라를 베이스로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테라폼을 이용하면 클릭하는 거 없이 모든 변화에 대해서 자동화 가능하다라는 특징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테라폼의 일반적인 커맨드들이고요. 다른 일단 필수적인 것들만 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apply라는 거는 리얼 환경에 이제 tf 파일에 대해 정의한 리소스에 대해서 리얼 환경에 적용하는 단계고요. 디스토로이는 말 그대로 이제 삭제하는 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리소스 간 의존성이 존재를 하는데, 그와에 대한 어떤 눈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테라폼 그래프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닛을 보시면, 이닛은 최초 이제 워킹 디렉토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정의된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코드로 내가 디플로이 할 거야 라고 선언해 줘야 되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테라폼 이닛을 통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플랜은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사전 테스트 용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라폼의 워크플로우고요. HCL이라고 불리는 테라폼의 이제 자체 어떤 신텍스 문법을 사용을 하셔서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거기 템플릿 안에는 이제 내가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에 이 리소스를 디플로이 할 건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 대한 정의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리소스를 생성할 건지에 대해서 실제 리소스를 정의하는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템플릿을 이용해서 플랜으로 이제 사전 영향도를 파악을 하시고요. 어플라이로 실제 인프라 환경에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플라이가 진행된 이후에 이제 동일한 워킹 디렉토리 안에 이제 tf state 파일이라는 네이밍의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내 리얼 환경에 실질적으로 디플로이 된 리얼 환경에 대해서 JSON 포맷으로 정의된 파일입니다. 이 파일과의 비교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전 상태의 리얼 인프라 환경을 복구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플랜이나 어플라이를 실행할 때도 어떤 변경분에 대해서도 이 파일과 비교를 통해서 이제 테라폼에서 비주얼라이징 해주는 중요한 파일이고요. 이 파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리 부분이나 어떤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이제 그래프고요.
프로바이더별 리소스 간 종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종속성에 대해서 사용자 단에서는 특별히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테라폼에서 알아서 이제 리소스 종속성을 파악해서 이제 다 디플로이를 해주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테라폼 그래프라는 명령어고요. 명령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시는 그래프 비즈 온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왼쪽 그림, 요게 이제 테라폼 그래프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위에 요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림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데모에서 제가 테라폼을 이용해서 만들 이제 아키텍처고요. 퍼블릭 LB를 하나 만들 거고, 실질적으로 HTTP 80으로 LB 포트를 열어줄 거고요. 서버 포트도 이제 HTTP 80, 그리고 메소드는 라운드 로빈 사용할 거고요. 각 존, KR 리전의 각 존별로 VM을 하나씩 생성하고, 이제 NAS를, 추가로 생성한 NAS에 이제 매핑까지 시키는 이 과정들을 이제 테라폼을 이용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NCP에 테라폼을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아직 테라폼이 NCP의 정식 프로바이더로 NCP가 이제 테라폼의 정식 프로바이더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NCP용 프로바이더를 다운로드 받는 게 이제 저희 GitHub에 올라와 있고요. 제가 제일 마지막 장에 이제 여기에 대한 URL 다 첨부해 뒀으니까 실제로 테스트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여기에 접속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라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라폼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시고 이제 집만 풀어주시면 되고요. 프로바이더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 확인은 이제 테라폼 버전이라고 명령어를 쳐주시면 실질적으로 테라폼과 provider.encloud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데모에서 사용한 이제 메인 tf 파일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 이제 프로바이더로는 이제 엔클라우드, 당연히 제가 엔클라우드의 리소스를 생성할 거기 때문에 프로바이더로 엔클라우드를 설정을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엔클라우드의 액세스와 시크릿 키를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전은 제가 KR에 이제 VM을 2개 생성할 거다 라고 정의를 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베리어블이라 그래서 변수를 지정하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tf 파일에 굳이 포함시킬 필요는 없고요. variable.tf 파일이라고 다른 파일로 관리하셔도 되고, 실질적으로 저처럼 이제 메인 tf 파일에 포함시켜 주셔도 됩니다. variable 같은 경우에는 타입으로 뭐 리스트나 맵, 디폴트로는 스트링이 가능하고요. 저는 리스트와 스트링 이 두 타입을 이용해서 이제 뒤에 리소스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사용하게 될 여러 변수들에 대해서 사전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키페어를 생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키페어 네임은 웨비나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VM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 2로 줘서 각 리전별로, 존 코드에 보시면 각 리전별로 한 대씩의 VM을 생성하겠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NAS도 보시면 NAS도 KR1 리전에 이제 웨비나라는 디스크립션을 줘서 500기가짜리 NAS를 생성하겠다. 그리고 LB도 앞서 이제 아키텍처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메소드들과 이제 포트들을 오픈시킨 이제 퍼블릭 LB를 만드는 이런 메인 tf 파일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워킹 디렉토리에 존재를 하게 될 output tf 파일이 존재를 하고요. output tf 파일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모든 디플로이먼트가 끝났을 때 어떤 리소스에 대한 결과값을 받고 싶다라고 정의를 하는 파일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P의 LB, 퍼블릭 LB의 퍼블릭 도메인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VM을 생성하는 단계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 이니스크립트로 이제 정의를 해서 동일한 워킹 디렉토리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이제 이런 파일들이 존재하는 디렉토리에 대해서 요 안에 있는 요 코드들로 나는 디플로이를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해주는 이제 워킹 디렉토리에 대해서 이니셜라이징 해주는 과정인 이제 테라폼 이닛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플랜, 사전에 대한 영향도 확인하는 플랜 진행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어떤 리소스들을 내가 플러스 하겠다, 생성하겠다를 보여주고 총 5개가 애드 될 거야 라고 테라폼에서 알려주게 됩니다. 이게 뭐 내가 원하는 바다 라고 하셨으면 이제 테라폼 어플라이를 통해서 진짜 리얼 환경에서 이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모든 디플로이가 끝났을 때 제가 아웃풋 TF 파일을 통해서 정의한 대로 이제 public LB에 대한 도메인이 마지막 DNS 네임이라는 이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콘솔상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생성됐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뭐 보시다시피 이제 뭐 KR1 존, KR2 존에 각각 하나의 VM씩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B도 이제 라운드 로빈 메소드를 이용해서 아까 마지막 아웃풋 TF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확인하셨던 도메인을 가진 LB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NAS도 똑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퍼블릭 LB로 이제 접속을 해 보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라운드 로빈으로 이제 분기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리소스에 대해서 내가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 디스트로이 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 이제 tf 디스트로이 파일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디스트로이 하실 수 있고요. 마이너스 디스트로이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디스트로이 되는 리소스에 대해서도 테라폼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성도 동일하고 디스트로이도 동일하지만 실질적으로 테라폼 자체가 이제 병렬적으로 리소스를 생성하고 삭제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도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데모는 제가 장표로 설명을 해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콘솔에 로그인을 하고요. 로그인 하셨을 때 이제 아무런 리소스가 없다라는 걸 제가 보여주고 있고요.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현재 NCP에서는 이제 ACG에 대한 뭐 인그레스나 아웃그레스에 대한 룰 설정이 테라폼을 이용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정된 룰의 넘버링을 하드코딩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제가 방금 영상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부분입니다. 먼저 그림에는 이제 제가 사용했던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메인 TF 파일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는 거고요. 이제 워킹 디렉토리를 이제 이니셜라이징 해주는, 내가 여기에 포함된 TF 파일로 이제 인프라를 디플로이 하겠다라고 선언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버저닝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테라폼이 설치되었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테라폼 플랜을 통해서 실제 생성되는 리소스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총 5개의 리소스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내가 원하던 바다라고 했을 때 실제 리얼 환경에 적용하는 어플라이를 통해서 이제 실제 리얼 인프라를 구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플라이를 진행을 했고요. 어플라이 진행하자마자 이제 오른쪽 콘솔에서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인프라가 생성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R1, 2 존에 이제 각각 한 개의 VM씩 생성이 되고 있고요. 요 생성되는 게 제가 2개를 한 번에 생성해 보니까 한 3분, 한 4, 5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잘라서 붙여 넣었고요. 이제 곧 생성이 됐다고 나오고, 오른쪽에 보시면 하나가 이제 운영 중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VM에 대해서도 이제 생성이 완료가 될 거고요. 네, 생성이 완료가 됐고요. 바로 이제 다음 정의한 NAS 볼륨과 LB를 생성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생성되는 리소스들을 확인해 보면 이제 NAS도 이제 코드에 정의된 이름과 용량, 그리고 존에 생성되고, 앞서 생성되었던 2개의 인스턴스가 이제 매핑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LB도 이제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LB가 바인드 돼서 헬스 체크가 OK 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다 실패로 떠 있긴 한데요. 일단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게 운영 중으로 바뀔 겁니다. 성공으로 바뀔 겁니다. 왼쪽 코드에 이제 아까 output tf 파일에 정의한 대로 이제 실제 퍼블릭 도메인에 대한 거가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이제 모든 바인딩된 VM들이 성공으로 뜬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웹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각각 분기가 라운드 로빈으로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인프라에 대해서 삭제하고 싶다 라고 먼저 이제 .tf 스테이트 파일을 한번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리얼 인프라 환경에 대해서 JSON 포맷으로 정의를 한 파일이고요. 이 파일을 이용을 해서 앞서 다음번에 플랜이나 어플라이를 진행을 하실 때 리얼 환경과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디자이어, 그러니까 희망하는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도 이 tf 파일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모든 인프라를 제거하는 이제 destroy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5개에 대해서 디플로이를 하겠다. 어떤 리소스에 대한 건지도 다 표시가 되고요. yes를 적어주시면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제 LB가 이미 삭제가 됐고요. NAS 볼륨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삭제를 진행을 할 겁니다. 네, 한 개씩 이제 VM이 삭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 코드 상에는 전부 다 삭제가 됐다고 나오고 이제 실제로 다 삭제가 완료되었고요. 아까 제가 키페어를 이제 웨비나라는 네이밍으로 이제 생성을 했는데 그 인증키까지도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tf.state 파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파일이 굉장히 중요한 파일이고요. 이 파일에 대해서 관리 또한 굉장히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플랜이나 어플라이를 실행하기 전에 리얼 인프라 환경에 대해서 현재 존재하는 tf state 파일과 비교를 하는 단계를 진행을 하고요. 요게 이제 코드를 실행했을 때 replacing 이라는 걸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플랜을 실행했을 때 .tf state 파일 베이스로 생성, 삭제, 변경되는 리소스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실질적으로 리얼 환경에 적용된 이후에 현재 tf state 파일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현재 이제 NCP의 테라폼의 한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적었고요. 제어 가능한 리소스에 대한 제약이 아직까지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서버나 아래쪽에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서버나 블락 스토리지, 퍼블릭 IP나 NAS, 포트 포워딩 LBA 정도 리소스만 현재까지는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ACG가 이제 뭐 룰에 대한 변경 부분이 불가능하고 이제 이미 생성된 ACG를 하드 코딩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한계점도 존재를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정식으로 프로바이더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참조하실 수 있는 여러 페이지들 제가 참고 URL로 마지막 장에 넣어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퀴즈고요. 인프라 디플로이를 자동화할 수 있는 해시코프사에서 만든 툴의 이름은 뭘까요?가 제가 오늘 준비한 퀴즈고요. 네, 김형주님이 답변 달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션 진행해주신 성우님 감사드립니다.